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신박사의 장방한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아쉽죠? 예, 조정 성격의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는, 이거 5일 연속 좀 조정인가요? 그래서 좀 이격을 조정하는 차원의 어떤 조정 성격인 것 같은데, 일단 12월 중순에 이제 한국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또 미국에서의 또 FMC 회의라는 또 거대한 또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계되는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에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 최근에 한 4월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종목단 또 업종단의 어떤 뭐 문제나 특이점은 없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상 눌리는 또 연말 수급 구도상 또 나오는 어떤 물량에 의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진 어떤 장세죠. 근데 뭐 이런 구간을 다 또 거쳐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역별을 돌려 세우기 위한 어떤 전환점을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울퉁불퉁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밸런스를 찾는, 그러니까 매물과 또 신규 유입되는 수급과의 어떤 충돌, 그런 것을 통해서 변동성이 발생되고 또 뭐 일시적으로 또 지고 또 어떤 지점에서 또 이기고 신규 수급이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좀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불변의 어떤 트렌드를 끼고 또 실적 성장의 어떤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을 우리는 노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뭐 시세가 올랐고 내렸고 하는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큰 그림 하에서 내년도 실적 성장과 또 사이클이 돌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계속 물량을 담아가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배터리 장비 쪽이죠. 이 강조는 계속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내년 바이오 업종 안에서 가장 화두는 알츠하이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또 국내 관련된 기업들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4% 빠졌고 2382포인트, 거래대금 5.9조, 그리고 코스닥은 0.18% 약세, 그냥 보합 정도예요. 양봉으로 돌렸죠. 718포인트, 거래대금은 4.9조 해서 하락 종목 수가 약 2배 정도씩은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 수급은 특이점은 없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2천억 정도 팔았고 나머지는 수급이 뭐 별 중요한 어떤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고객 예수금하고 신용융자 잔고도 뭐 큰 변동성은 없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이 좀 빠졌죠. 2%. 뭐 경기 침체 우려.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일단 뭐 하락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 같고요. 뭐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이제 국채금리죠. 국채금리 부분은 좀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이 이렇게 좀 있다는 거는 크게 저는 우려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 부분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건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진짜 뭐 나락으로 가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닌 게 이미 뭐 지수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락으로 가려면 갔었어야 되는 건데 다우 지수든 S&P 지수든 밑에서 바닥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나스닥 증시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뭐 그래도 이제 최악이었던 구간들은 좀 지나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노이즈가 좀 있죠. 그래서 애플이 좀 피해를 받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 빠지면서 한국 증시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에 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가 지금 보시면 5일 연속 음봉이죠. 여기서부터 지금 2,500부터 쭉 밀려서 2,400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고요. 이런 패턴은 뭐 일반적인 패턴이라서 뭐 어이 뭐 갑자기 뭐 급변동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럴 수 있는 구간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저점을 깼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점을 이제 확인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패턴 뒤에
이제 이격을 좀 조절하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기평선이 옆으로 수평 횡보하고 계속 돌리면서 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전개되면서 점진적으로 정배열로 돌아서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패턴화된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항상 역배열에서 정배열 돌려질 때는 쿵쾅쿵쾅 하면서 앞에 매물들도 소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어떤 모습들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들이죠. 과거에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 역배열로 완전히 밀렸잖아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 그 뒤로 이렇게 또 정배열 돌아지기 전에 또 여기서 헤딩하고 꺾이고 또 올라갔다가 또 꺾이고 올라갔다가 확 꺾이고 이런 것들이 이땐 코로나 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됐었기 때문에 특이한 어떤 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뭐 바닥점 다지고 올라서다가 이건 옆으로 좀 횡보 많이 했죠.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런 형태들. 2000년 IT 버블 때 이후로 역별로 좀 꺾이다가 바닥점 형성하고 9.1 테러 뒤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기 평선이 수평으로 횡보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그쵸? 60일, 120일. 그러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장기 평선도 이제 수평으로 가고 그때 이제 위로 칠 때, 주가가 이제 위로 칠 때, 주가가 이제 위로 칠 때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가 위로 칠 때 중기평선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완연하게 이제 정별로 장기평선 뚫어 올리면 그리고 중기평선이 장기평선 골든크로스를 해내면 완연하게 이제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는 건데 그 전에 우리는 사야지 낮은 주가에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사면 조금 늦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매일마다 복귀하고 세심하게 보는 이유는 남들보다 훨씬 낮은 시점에서 강세장을 예상하고 또 이제 강세 사이클을 예상하고 사는 거죠. 이런 구간이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매일마다 복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냥 오늘 시장 어땠는지 이거 뭐 그냥 뭐 일기 쓰듯이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강세장으로 돌아설 때 우리는 센 투자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을 대중들이 예를 들면 한 3,000포인트 됐을 때 인식을 했으면 우리는 2,600포인트 정도에서 확실하게 인식해서 돈을 쏟아붓는 그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지금 복귀에 매일마다 하는 복귀와 스터디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은 보다 더 이제 강했죠. 60일선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보다 더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좀 오늘 밀렸지만 양봉 전환됐고 LG엔솔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워낙 2차 전지는 저가 수급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포스코케미칼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빔, LNF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첨보. 해서 2차 전지 주요한 기업들이 오늘 플러스로 이제 대부분 돌아서는 형태가 나와졌고요.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것들. 또 바이오 쪽에서 또 일부 종목들은 또 플러스 돌아섰는데요.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1% 강세 마감했죠. 그래서 셀트론도 1.4% 상승. 그래서 강한 기조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은 크게 특징점이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1위네요. 종목단에서는 롯데케미칼이 2위 정도, 포스코 홀딩스 또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고요. 뭔가 좀 특징점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리오픈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 뭐 신세계라든지 면세점이죠. 롯데쇼핑 또 GKL 같은 기업들이
수급상에 좀 올라왔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LNF, 또 이제 PNT, 대주전자 재료 이런 기업들, 또 ST팜 3천당 제약이 수급이 최근에 꾸준히 들어오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ST팜, SK, HK 인도엔 같은 기업도 순매수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2차전지 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들 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요. 네, 오늘 뭐 시장은 뭐 크게 나쁘지도 뭐 좋지도 않았던 약간 좀 이제 매물도 이제 크지 않은 어떤 영역까지 온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너무 뭐 지수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슈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슈는 바이오 쪽 하나랑 2차 전지 쪽 체크하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는 알츠하이머 쪽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보통 이제 치료제 쪽으로 이제 많이 분석해 드렸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단 쪽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를 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흐름까지 간 종목은 아직 뭐 상장 기업 내에서는 좀 없는 편이죠. 그래서 뭐 아리바이오라고 지금 KOTC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서 임상 3상 진입으로 인해서 뭐 장외 기업 가치가 뭐 조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해당 기업은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한 면이 좀 큰 것 같고 제가 볼 땐 국내 기업 알츠하이머 관련 기업으로는 좀 진단 기업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없지만 조기에 진단하면 좀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혈액이나 유전자 또 AI 쪽으로 이제 진단하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시장의 성장세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도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줄여주는 그런 어떤 알츠하이머 신약이 미국에서 이제 정말 데이터 좋게 탄생하고 FDA 승인까지 받게 된다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 기업들의 가치도 동반해서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25년도 되면 이제 이쪽 시장이 진단 쪽 시장 3조 원 정도 전망이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이제 좀 나서가지고 해주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그 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화두는 사실 알츠하이머죠. 예, 그런 부분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아직 완벽한 치매 치료제는 없다. 지난해 FDA가 18년 만에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을 조건부 승인을 했죠. 이마저도 효능과 부작용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래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매 원인을 찾는 진단 기기를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기 진단한다면 연간 2조 원의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매 환자가 많네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치매 환자는 91만 명입니다.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9조 원. 그래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2060년 정도 되면 43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치매 환자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뭐 좀 일을 하기 쉽지 않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뭔가 치료제가 나와줘야 이 전 세계 정부 단에서도 이제 어떤 해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생길 텐데요. 어쨌든 아직은 근본적인 치매 치료제가 이제 전무한 상황이고 지난해 이제 FDA 승인된 아두헬름은 이제 효능도 그렇고 부작용 문제가 일단은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된 지 1년이 지났죠? 예. 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FDA 승인 받는다고 다 막 뭐 블록버스터 대박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신약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FDA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잘 팔지 말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젠 주가가 이제 요걸 승인으로 이제 이렇게 튀었다가 그 이하로 더 빠졌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예, 승인 받기 전에도 기대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있었던 것들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퇴출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두엘름은. 어쨌든 이전에 FDA가 승인한 4개 치료제도 모두 증상 완화제에 그친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뭐 핵심적인 거는 알츠하이머가 왜 생기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가설을 토대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면 그거는 뭐 당연히 노벨 의학상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치매 시장의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좀 예방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전문가들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경세포 손상돼 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10%는 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지금은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사실 FDA 승인 받는 약이 내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퍼펙트하게 뭔가 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암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는 게 나왔잖아요. 어쨌든 반응률이 이제 높진 않지만 그래도 효능을 보인 사람이 완치까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치매는 그게 없잖아요. 완치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치매는 좀 조기 진단 쪽으로 많이 그 패러다임을 가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진단 시장을 이제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는데요. 진단 방법이 이제 페트 같은 뇌 영상 분석에서 뇌 척수액 진단 이런 것들은 너무나 뭐 힘들잖아요. 예, 뇌 척수액 진단. 그래서 이제 혈액 진단이라든지 AI 진단 이런 것들로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쪽에서 이제 가장 선두를 달리는 게 미국의 C2N 다이어그노스틱스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수치를 측정하는 혈액 수치로 그래서 혈액으로 이제 측정하는 게 가장 뭐랄까 이제 최적으로 뭐 간편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정확도를 높인다면 뭐 다른 진단을 다 제끼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뭐 한국에서도 이제 이 혈액으로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하는 업체가 있죠. 피플바이오. 그리고 이제 AI 이제 뇌 영상 분석 쪽으로는 뷰노랑 딥노이드 같은 또 상장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내년에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혈액으로 이제 검사하는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이 지난달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브랜드 알츠온을 이제 출시했죠. 혈액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얼마나 엉켜 있는지를 측정해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사죠. 그래서 2018년 국내 이제 식약처로부터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진단 키트 인블러드 OA 베타 테스트에 대해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가장 앞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탁검사기관 그리고 종합병원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 측은 기존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환자의 통증 유발, 접근성, 고비용 측면에서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간단한 혈액 채취로 검사자가 사전에 위험도를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하도록 돕는 게 이 알츠온의 장점이다. 그리고 AI 의료기기 업체로는 이제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기업이 이제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어쨌든 요 이제 치매 진단,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 환자 10%는 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들 해서 이쪽에 대한 시장이 활성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치료제뿐이 아니라 진단 쪽도 우리가 좀 관심과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한번 알츠하이머 시장 한번 기대해보죠. 그리고 이제 장비 쪽인데요. 장비 쪽은, 배터리 장비 쪽은 제가 계속 커버해드리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이 장비주는 이 소재주와 달리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수주가, 발주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태도, 주가 흐름도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는 어떤 지점에서 선반영하는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주를 받는 어떤 시점, 또 이제 이 장비주의 사이클이 시장 분위기를 뭐 압도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소재주는 꾸준하게 상승했지만 장비주는 어떤 시점에서 팍 튀어오르고 이렇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배터리 장비주는 뭐 시클리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보통 장비주의 그 수주 모멘텀, 수주 사이클 상의 주가 궤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3년이 이 배터리 장비 수주의 모멘텀에 가장 폭발적인 어떤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23년 또 24년 이 두 개 년도가 폭발적인, 특히나 이제 미국이 캐펙스의 전 세계에서 23년, 24년이 이제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미국 시장이 개화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 배터리 장비주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질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4년과 25년에 높은 매출 성장세를 낼 건데, 그렇다면 23년, 24년에 발주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발주가 폭발적으로 또 나오는 시점에서 미리 주가는 선반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23년에 시세가 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섹터의 이제 지수 차트 흐름도 지금 가장 업종 중에서 장기 평선 위로 올려놨고 정배열이기 때문에 시세를 분출시키기에도 수급적인 관점이나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가장 베스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배터리 장비 사이클이 도래한다는 부분들, 현재 25년까지 추가 예정된 생산 능력은 400기가와트입니다. 당연히 이제 LG 엔솔이 가장 크죠. 245, SK온이 129, 삼성 SDI가 이제 가장 작은데, 추가적인 조인트 벤처 지금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보다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추가적인 조인트 벤처 설립 부분이 퍼포먼스를 크게 만들 텐데, 지금 삼성 SDI가 상당한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어떤 투자 모멘텀은 내년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 특히나 이제 국내 셀 3사의 생산 능력 전망도 작년부터 이제 25년까지 미국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을 낼 것으로 지금 미래에셋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리포트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LG 엔솔 향 미국 장비 발주 규모 전망에서 현재 환율로 이제 14조 원 정도인데요. 예, 그 중에서 배터리 장비가 한 40% 정도 차지해요. 보시면 토지, 건물 등 이런 부분이 60% 차지하고요. 배터리 장비가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로 한 6조 원 가까이 되니까 LG 엔솔의 이제 장비 발주 규모가 6조 원 정도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따른 밸류체인의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 뭐 비등하네요. 전국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 자동화 검사 공정 이렇게 있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믹싱, 코팅 요쪽이 5천억, 7,900억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쪽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도 상당한 규모죠. 15조 원.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40%는 배터리 장비, 6조 원 정도. LG엔솔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결국은 전국 공정에서 믹싱 코팅 이쪽 좀 세게 이제 붙죠. 포메이션 쪽에서 원익 피네이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 SDI는 뭐 작지만 그래도 4조 원이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장비의
1조 6천억 정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믹싱, 포메이션 쪽. 포메이션은 머닉 P&A가 거의 뭐 잡아채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유럽도 봐야 되는데요. 조금 이제 더딜 겁니다. 예, 여기도 표현해놨지만 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유럽 신규 업체들은 상당한 어떤 장벽이죠. 예, 그래서 조금 더딜 테지만 어쨌든 유럽도 이 배터리 능력을 끌어올려야 될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 단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없고 그쪽에서는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턴키로 이제 해주는 걸 선호하는데 뭐 국내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하죠. 하나기술, 뭐 유일에너테크, 뭐 엠플러스 이런 기업들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테크, SFA 이런 기업들, 하나기술, SFA 그리고 엠플러스, CIS, PNT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마 턴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장비 관련된 모멘텀은 너무나 명확한 또 23년도, 24년도에 또 사이클이 도래하는 어떤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요. 지금 뭐 지수적인 측면은 지지부진하니까요. 뭐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스터디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날씨도 점점 좀 추워지고 있고요. 연말 갈수록 일단은 소강 국면으로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나올 만한 수급들 또 이벤트들 또 이제 막판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새해를 앞두고서 이제 급격한 포지션의 변화는 좀 부담이기 때문에 뭐 기관 쪽에서도 뭐 그렇게 이제 뭐 포트 변경이나 이제 자금을 뭐 돌리는 거를 좀 이제 많이 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낮아질 공산이 커 보이니까요. 그만큼 거기에 따른 생각들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